안녕하세요. 전국유아 교수 유아리입니다. 우리 2021학년도 공립유치원 교사가 되실 우리 선생님들 1차 시험장 잘 다녀오셨죠? 네, 정말 칭찬 박수 3번 드리고 시작할게요. 네, 정말 잘하셨습니다. 1차 시험장을 건강하게 무탈하게 잘 다녀오신 만큼 2차 준비도 우리가 열심히 합시다. 오늘 강의는요. 2021학년도 기출문제 합격 분석 강의입니다. 먼저 강의 목차 먼저 살펴볼게요. 자, 강의 순서는요. 규칙논술, 유치원교육과정 A형, 그리고 유치원교육과정 B형 순서대로 분석합니다. 강의 시간은 짧게 1시간, 그리고 합격 자료는 많이 이렇게 2가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강의 시간 동안은요, 우리가 11월 7일 1차 시험장으로 과거로 한번 과거 여행을 떠나보죠. 그래서 시험장 고고고 해서 실전, 시험장용으로 문제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많은 내용, 정답과 해설은 합격 자료로 별도로 업로드 해드립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지금 노량진 수험가에 다양한 정답들이 올라와 있고 우리 존경하는 교수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답안들을 제공해 주고 계시는데요. 자, 본 강의는 기출문제 특성상 확정이라기보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정답이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확정된 정답을 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선 책상 위에 준비물 좀 준비해 볼까요? 자, 유치원 교직논술 기출문제 준비됐습니까? 네, 우리가 좋아하는 교직논술. 자, 그다음 유치원 교육과정 A형, B형 문제 준비됐습니까? 네, 그래서 문제 3가지 가지고 11월 7일 과거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필기 도구를 좀 준비하세요. 자, 약 4가지 색의 형광펜 준비하시고, 자, 그리고 색깔 볼펜 약 4가지 정도 휘리릭 준비해 오십시오. 자, 준비됐습니까? 자, 이제 11월 7일 1차 시험장, 우리를 떨리게 했던 긴장되는 순간으로 가서 실전, 시험장처럼 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직논술 먼저 보시죠. 자, 교직논술을 보면 문제 분석 몇 단계? 그렇죠. 5단계 기억나시죠? 자, 문제 분석 단계에 따라 우리가 기계적으로 분석을 했죠. 자,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배점 중에 논술의 내용으로 갑니다. 자, 질의 응답으로 할게요. 이미 풀었던 문제니까요. 자, 가운데 줄 몇 개? 3개. 자, 본론 단락 몇 개? 3개. 오케이. 자, 그 다음 논제 파악을 했어요. 근데 논제의 논점을 찾아야 되는데 3가지 논제, 구체적으로는 5가지 논제죠. 이제 3가지 논제의 논점, 논제의 핵심 방향은 아직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2번째 단계로 가서 보죠. 자, 2번째 단계에서는 문제를 분석하는 단계죠. 자, 설명 색깔 준비. 자, 처음 밑줄 갑니다. 자, 다음은 민 교사와 권 교사가 부모와의 의사소통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다. 밑줄. 자, 뭐라고 써놔야 될까요? 볼펜, 필기. 그렇죠. 중복, X. 어디에 쓰지 않는다? 오케이. 정답에 쓰지 않는다. 자, 그 다음. 자, 동그라미 좀 해볼까요? 우리. 자, 볼펜 들고 1번의 동그라미, 한가로 1번. 자, 또 한가로 2번의 동그라미. 자, 한가로 3번의 동그라미. 자, 1, 2, 3. 자, 논제 몇 개? 그렇죠. 3가지죠. 자, 아래에서 몇 가지 가운데 줄? 3가지죠. 그럼 본론 몇 개? 오케이. 3개로 확정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1, 2, 3 각각의 논제별, 논제와 제한 조건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제 색깔 형광펜 하나 꺼내시고, 자, 제한 조건 색깔 또 형광펜 하나 꺼내십시오.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읽고 논제 제한 조건 분석할게요. 자, 1번 문제. 자, 민 교사의 대화에 근거하여 양방향적 의사소통의 필요성 한 가지를 논하고 권 교사의 대화에 제시된 대면 개별 혹은 개인 면담과 전화 면담의 장점을 각각 2가지씩 논하시오. 자, 조금 복잡하지요. 자, 하위 논제가 2가지이죠. 조금 더 세분화하면 3가지이죠. 자, 논제 색깔 준비합니다. 논제 먼저 하이라이트 할게요. 자, 2번째 줄. 양방향적 의사소통의 필요성 하이라이트. 오케이. 자, 그 다음 그 옆으로 갑니다. 대면,
개별, 개인 면담과 전화 면담의 장점. 자, 이게 바로 논제예요. 복잡한 문장 중에. 자, 나머지 제한 조건 하이라이트 해볼게요. 제한 조건 색깔 꺼내시고, 자, 1번 바로 옆으로 갑니다. 오케이? 민교사의 대화에 근거하여. 자, 그 다음 어디 있어요? 맞아요. 한 가지. 자, 또 어디 있을까요? 권교사의 대화에 제시된. 자, 그 다음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각각 두 가지씩.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논제 두 가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 가지지만, 네, 두 가지. 제한 조건 나머지로 우리가 분리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펜 하나 들고, 자, 민교사의 대화에 근거하여, 권교사의 대화에 제시된, 자, 민교사의 대화에 근거하여는, 자, 뭐라고 써놔야 돼요? 그렇죠? 정답의 범위가 어디 있어야 된다? 네, 이 기준 안에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권교사의 대화에 제시된, 얘는 제한 조건이지만 큰 의미가 없다. 네, 정답 내용이 권교사 대화 안에 있지 않다. 즉, 권교사가 대화에서 제시한 용어 두 가지. 그렇죠? 대면, 개별, 개인 면담, 또 하나 전화 면담에 대해 답을 쓰면 된다. 그래서 똑같은 제한 조건이지만, 비슷한 제한 조건이지만 우리가 작성할 때 활용하는 법이 다릅니다. 자, 이제 2번 논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지요. 자, 대화에 근거하여 워크숍 형식이 부모교육 방법으로 적합한 이유 한 가지와 워크숍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 교사가 준비해야 할 사항 세 가지를 논하시오. 복잡해요. 자, 논제 먼저 색깔 준비. 오케이. 자, 갑시다. 워크숍 형식이 부모교육 방법으로 적합한 이유 하나의 논제고요. 또 두 번째 하위 논제는 바로 옆에 있죠. 워크숍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 교사가 준비해야 할 사항입니다. 자, 제한 조건 색깔 꺼내시고 나머지가 이제 제한 조건이에요. 뭘까요? 순서대로 그렇죠. 대화에 근거하여 또 몇 가지? 한 가지만 써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또 어디? 워크숍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할 때 이 부분도 대화에 근거하여라는 제한 조건이 다시 한번 들어가죠. 자, 몇 가지? 오케이, 세 가지. 자, 그래서 이번에 제한 조건을 우리가 또 분석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이번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 대화에 근거하여. 자, 정답의 범위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정답의 범위를 정답 내용의 범위를 이 대화와 관련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이제 분석해 볼까요? 오케이. 대화에 근거하여 워크숍으로 부모 교육을 실시했을 때 교사 유아 부모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 효과 상당히 길지만 논제입니다. 자, 논제예요. 강조했어요, 지금. 자, 이제 나머지 제한 조건을 볼게요. 자, 3번의 제한 조건. 그렇죠. 대화에 근거하여.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그렇습니다. 각각. 또 어떻게? 몇 가지씩? 자, 두 가지씩. 자, 논제에 포함되어 있지만 제한 조건이기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죠, 여러분? 그렇죠. 어디? 오케이. 교사 유아, 교사 부모, 유아 부모. 네, 화살표 쭉. 그렇죠. 답을 쓸 때는 어떻게 쓴다? 교사 유아 관계면에서 또 교사 부모 관계면에서 또 유아 부모 관계면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각각 몇 가지씩 쓴다? 오케이, 두 가지씩 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3번 답을 쓸 때 우리가 주의점이 뭘까요? 제한 조건과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대화에 근거하여. 자, 그러면 긍정적 효과 내용이 어디 내용 안과 일치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바로 대화 안에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쓰면 되겠다. 그래서 3번의 논제 제한 조건의 경우에는 이미 답을 제시문에 주고 제시문에서 사고력을 물어보는 논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논제를 우리가 파악할 때 주의점이 있었어요. 제가 힌트는 강조를 했어요. 논제 분석할 때 앞에서 강조를 2번이나 했어요. 오케이, 기억나시죠?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밑에 보세요. 어디? 1단계. 논술의 내용에서 보면 논제가 뭐였어요? 세 번째 논제. 교사 유아, 교사 부모, 유아 부모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 효과와 자, 세 번째 논제, 문제로 올라갑니다. 워크숍으로 부모 교육을 실시했을 때 교사 유아, 교사 부모, 유아 부모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 효과. 자,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바로 긴 거. 네, 완성된 논제는 논술의 내용 하단에 있는 논제가 아니고 상단에 있는 논제가 완성된 논제죠. 우리가 우리 시험 기출문제에서 2회 정도 이렇게 수험생으로 하여금 그렇죠. 착각을 불러올 수 있는 네, 함정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연습을 했던 부분입니다. 자, 어떠셨어요? 맞아요. 실수 안 하셨죠? 잘하셨습니다. 혹시 실수하셨더라도 네, 정답 내용이 벗어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않기로 합시다. 자, 1, 2, 3 세 가지의 논제 그리고 제한 조건을 분석해 봤습니다. 자, 시험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두 번째 단계에서 학습하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이야기합시다. 자, 올해 우리 수험생 유의사항에 어떤 점이 있었어요? 그렇죠. 가지수에 대한 제한 조건이 있었어요. 자, 동그라미 해볼까요? 자, 1번 몇 가지? 그렇죠. 필요성 한 가지. 자, 그 다음에 옆에 바로 두 가지 면담에 장점 각각 몇 가지씩? 그렇죠. 각각 두 가지씩. 두 가지씩이에요. 두 가지가 아니고 각각 두 가지씩. 동그라미. 자, 그 다음 워크숍 형식이 부모 교육 방법으로 적합한 이유 몇 가지? 그렇죠. 한 가지 동그라미. 자, 그 다음 교사 준비할 사항 몇 가지? 오케이. 세 가지 동그라미.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긍정적 효과는 각각 몇 가지씩, 그렇죠. 세 가지 측면에 각각 몇 가지씩, 두 가지씩 동그라미. 자, 뭐라고 써놔야 돼요? 그렇죠. 해당되는 가지수만 쓰기.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논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과정 단답 시험 문제가 아니고 논술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가지수만 쓰고 뒤에는 무엇을 써야 된다? 그렇습니다. 근거를 써야 되겠죠? 잘 기억하셨죠, 여러분? 네. 자, 그 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시험장에서. 기억나시죠? 오케이. 제시문 분석인데 시간 관계상 제시문 분석 5단계를 다 할 수는 없죠. 그래서 1대1로 제가 자, 논제별로 가져다 쓰거나 혹은 해당 내용의 근거에서 응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을 함께 찾아드릴게요. 자, 시험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찾으셨는지 지금 1대1로 비교하세요. 자, 먼저 1번 논제 보세요. 자, 1번 논제 1번에 하이라이트 하시고 양방향적 1번 문제에다 하이라이트 해놓으세요. 번호에다가 1번 형광펜 하이라이트 1번에 자, 그 색깔 가지고 해당되는 논제 관련해서 제시문 내용 하이라이트 하러 갑니다. 자, 민교사의 대화에 근거하라는 거는 자, 일단 1번에 해당하는 첫 번째 제시문은 맨 위에 상단에 있는 민교사 전체 네모 상자 해놓으세요. 형광펜 색깔로 네모 상자. 자, 이 네모 상자에서 답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요. 자, 양방향적 의사소통의 필요성은 자, 어디로 가냐면 세 번째 줄입니다. 자, 세 번째 줄 가운데부터 시작합니다. 찾으셨어요? 아무래도. 오케이. 아무래도 아이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잖아요. 자, 이 부분이 양방향적 의사소통의 필요성의 핵심 중에 하나가 있다. 뭡니까? 그렇죠? 아이들 유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네,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있죠. 힌트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를 보시면 자, 권교사의 대화에 제시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네모 상자를 한다면 그렇죠. 바로 밑에 있는 권교사 1번 색깔 형광펜 그대로 네모 상자. 자, 거기에서 이제 바로 권교사의 발문 중에 두 번째 줄 보세요. 두 번째 줄에 부모님과 대면 개별 면담 바로 옆에 부모님과 전화 면담 하이라이트.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 자, 첫 번째 민교사에 대한 정답 즉 양방향적 의사소통의 필요성은요. 어느 부분을 가져오면 돼요? 빨간색 밑줄 하이라이트한 부분 중에 아이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더하기 그렇죠. 자신의 논리적 의견을 서술하면 된다. 정답 쓰는 방법이에요. 자, 정답은 동그라미 1번은 방금 설명한 것처럼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하기 자신의 논리적인 견해
그렇죠. 자, 동그라미 2번 정답 쓰기법은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뭐에 근거했을 때, 출제자의 의도를 근거했을 때. 동그라미 2번은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이 어디서 배우죠? 그렇죠. 유아교육과 부모 혹은 부모교육론에서 공부하는 뭘로? 그렇죠. 이론 쓰기. 오케이. 두 가지로 정답을 쓸 수가 있는데요. 자, 이론 쓰기 옆에 단, 조건이 붙어야 돼요. 그냥 다 답을 쓰면 정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단, 뭐와 어떤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 오케이. 제한 조건. 민교사의 대화에 근거하여 이 부분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이론을 쓰더라도 민교사의 대화 내용과 관련이 있는 정답을 한 가지 쓰셔야 합니다. 주의점이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1-2의 논제는요. 대면 개별 면담과 전화 면담의 장점을 각각 두 가지씩 쓰는 건데요. 자, 권교사 옆에다 써놔야 되겠죠. 뭐라고 쓰면 돼요? 정답 쓰는 방법. 그렇습니다. 이건 100% 이론을 쓰면 돼요. 그렇습니다. 대면 개별 면담과 그 다음 전화 면담, 빨간색 밑줄하고 뭐라고 써요? 정답 쓰기 동그라미 1번, 이론 쓰기, 이론 쓰기. 자, 동그라미 2번. 자, 이론을 쓰긴 쓰는데 자, 기억이 안 나요. 시험장에서 부모교육론에서 공부한 부모교육 방법인 이 두 가지 면담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떨려서 기억이 안 나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제시문을 좀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어디에 힌트가 있냐면 동그라미 2번에 힌트 이렇게 써놓으세요. 옮겨올 수 있는 거 힌트. 자, 그 색깔 그대로 가져갑니다. 자, 민교사의 세 번째 줄. 지수 어머니께서 바쁘다면서 급히 가시는 거예요. 밑줄. 어떤 분들께는 어떤 상담이 좋다 공부했죠. 그렇죠. 전화 면담의 경우에는 바쁜 부모님들, 네, 직장 문제로 시간 조절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전화 면담 으로 참여하시면 의사소통을 하시면 네, 훨씬 효과적이다 공부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시험에서 과거 기출문제에서 전화 면담과 또 인터넷 사용에 효과적인 장점을 쓰시오라는 기출문제가 막 떠오르죠, 여러분들. 오케이. 네. 자, 그 다음 그래서 1, 2번. 그래서 또 두 번째, 또 한 가지 힌트가 있어요. 동그라미 2번에 대면 개별 면담, 전화 면담의 이론을 모르더라도 힌트가 어디 있냐면 권교사에서요, 선생님들. 첫 번째 줄에 밑줄합니다. 어떤 아이가 문제 행동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할 때 가정에서 어떤지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을 보일 수 있죠. 두 가지의 공통점이죠. 그래서 한 가지에다 쓰고 한 가지에는 다른 답을 쓰면 되겠다. 그래서 힌트 몇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제시문에 네, 두 가지를 넌지시 제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기억나시죠? 시험장에서 내가 외워서 답을 기억해서 써야 되는데 잘 모를 때는 어디를 잘 살펴보자. 그렇습니다. 제시문을 잘 살펴보면 되겠다. 자, 이제 동그라미 1번 이론 쓰기, 동그라미 2번 힌트를 가져다 쓰기. 자, 그런데 동그라미 1번 이론 쓰기 가로 열고 단 뭐라고 써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강론서 정답만 정답 OX. 그렇죠. X예요. 자, 논술이에요. 그래서 유치원 교육과정 A형, B형 정답 쓰는 것보다 조금 우리가 수월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직접 뵙고 개인적으로 면담을 하는 거와 또 전화로 면담하는 방법을 상식적으로 장점을 쓰면 된다. 그래서 X. 그래서 꼭 강론서 내용이 아니어도 네, 정답의 근거가 되면 타당하면 정답으로 네, 채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너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논제 세 개 다 하이라이트 2에다가 다른 형광펜으로 하이라이트하고 자, 2번은 어떤 논제였습니까? 그렇죠. 워크숍 형식을 가지고 왜 부모교육 방법으로 적합한지 또 하나는요. 그렇죠. 이때 교사는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자, 두 가지의 논제죠. 네, 2번의 논제, 하위 논제 두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 워크숍 형식이 유아교육 방법으로 적합한 이유는요. 자, 민교사 네모되어 있었죠? 권교사 네모되어 있었죠? 이제 바로 밑에 누구한테? 그렇습니다. 자, 민교사. 지금부터는 네모를 치면 조금 복잡하니까요. 자, 이번에 하이라이트하고 그 색깔 가지고 워크숍 형식이 부모교육 방법으로 적합한 이유 대화에 근거하려니까 대화 어디쯤에 있겠죠? 자, 두 번째 줄. 그렇죠. 부모님들께서 직접 의사소통 기술을 익히고 실습까지 해보면 좋아요. 또 하나.
워크숍을 진행한 후에 부모님과 선생님이 함께 의사소통 기술을 계속 익히고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소집단 모임을 정례화할 수 있어요. 어머, 이렇게 친절하게 답을 줬어요. 근데 주의점이 뭐죠? 그렇죠. 그대로 교육과정처럼 찾아쓰기처럼 베껴 쓰는 게 아니고 가지고 오셔서 뒤에 논리적인 설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았죠? 그렇죠. 선생님들 약속 기억했죠? 제시문을 잘 살펴보면 친절하게 정답이 들어가 있다. 자,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연결해서 한 가지로 답을 쓰셔도 좋고요. 앞에 있는 거, 첫 번째 내용을 가지고 답을 쓰셔도 답이 될 수 있고요. 방금 두 가지로 분류했을 때 두 번째 내용으로 답을 쓰셔도 좋다. 단 몇 가지로 쓰면 된다? 그렇습니다. 한 가지로 쓰면 되고요. 이 내용 더하기 본인의 논리적인 의견 쓰기가 첫 번째 정답 쓰는 방법입니다. 1번은 출제 의도에 따라서 첫 번째 정답은 제시문을 가지고 쓰면 되고요. 자, 동그라미 2번은 어떤 정답 쓰기법이 또 있었죠?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렸죠. 유아교육과 부모 혹은 부모교육론에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 이론 내용으로 정답을 쓰면 된다 해서 이론 쓰기, 동그라미 2번은 이론 쓰기, 가로 열고 단, 주의점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대화에 근거하여라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그 이론 내용을 가지고 오더라도 이 대화와 관련이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오셔서 답을 쓰면 됩니다. 자, 역시 똑같은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강론서에 있는 정답만 정답은 아닙니다. 네, 많이 벗어나지 않는다면 유아교육 현장 교사분들이 작성하는 내용들도 정답이 될 수가 있고 우리 학부생들이 작성하는 실습 갔을 때의 경험도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임고생들이 개인적 경험 혹은 지식적 측면 두 가지를 다 쓰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 제한 조건을 벗어나지 않는 정답이어야 한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죠.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논제를 한 번 더 살펴보죠. 이번에 두 번째 논제는 어머 어떡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시험장에서 만나면 우리가 잠깐 멘붕이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논제 중에 한 가지인데요. 왜냐하면 마치 내가 암기를 해야 된다면 조금 부담스러운 뭐죠? 워크숍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 교사가 준비해야 할 사항 어머 머릿속에 없어. 그런데 힌트가 뭐였죠? 오케이, 대화에 근거하여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디쯤에는 있겠네요. 자, 어디로 가서 보면 바로 밑에 이제 권교사로 내려갑니다. 자, 2번 색깔 그대로 가져가서 2번에 2-2에 정답은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첫 번째 줄 권교사 부모교육 계획을 세워 원장님께 보여드리고 바로 준비 부모교육 계획 키워드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일정을 확인해서 부모님들께 보낼 과정통신문을 만들고 두 번째 동그라미 과정통신문 만들기. 그래서 부모교육계획 가정통신문 자 바로 옆에 부모님들께서 참석하기 편한 일정이 언제인지 알아보기. 동그라미 3번 부모 참석 일정 확인. 이 정도로 축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 역시 이 논제의 정답도 첫 번째는 이론을 알고 있으면 이론을 쓰면 돼요. 이론 쓰기 가로 열고 단 그렇죠. 대화에 근거하여를 벗어나지 않는다. 제한 조건 안에서 써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아주 쓰기 쉬운 방법이죠. 방금 우리가 구분한 거 첫 번째 1번 부모교육 계획하기, 두 번째 가정통신문 만들기, 세 번째 부모 참석 일정 확인하기. 이렇게 세 가지 가지고 뒤에는 뭘 쓰면 돼요? 그렇죠. 자신의 사고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문장을 쓰면 되겠다. 자, 정답은 두 가지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로. 자, 그런데 이때도 역시 주의점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강론서에 있는 단어만 정답이 아니다. 그래서 본인 논술의 경우에는 본인의 논리적 사고력, 논제에 대한 본인의 논리적 사고력을 답으로 쓰기 때문에 꼭 강론서 정답으로 딱 떨어지는 정답이 아니어도 괜찮다. 네, 조금 걱정이 줄어들었어요, 선생님들. 네, 자, 주의점은 그렇습니다. 제한 조건, 대화에 근거하여라는 이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대화와 관련을 지어서 정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세 번째 논제는 네, 워크숍으로 부모 교육을 실시했을 때 교사, 유아, 교사, 부모, 유아,
부모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 효과입니다. 자, 3번에 하이라이트 하시고, 자, 이 논제를 워크숍으로 부모 교육을 실시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라고 해도 물론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를 뭘로 처리하죠? 그렇죠. 제한 조건으로 처리해서 답을 써도 된다는 거 아공합 교직 논술 알고 계시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제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다 이해하시기 쉽도록 강의하기 위해서 논제로 넣었어요. 자, 이 3번 논제에 하이라이트 해놓고 번호에다가 자, 그러면 먼저 뭘 찾아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교사 유아 관계에서의 긍정적 효과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밑에 권교사에 있습니다. 밑에 권교사 발문의 첫 번째 줄 뒤로 가세요. 그러면 바로 옆에 하이라이트 우리 선생님들도 의사소통 기술이 향상되어 유아 요구에 더 민감하게 반응 동그라미 1번. 자, 그 다음 바로 옆으로 가서 유아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더 잘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두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교사 측면에서 써도 좋고 또 하나 유아 측면에서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쓰셔도 좋겠죠. 그래서 교사 유아 관계의 두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교사 부모 관계에서의 긍정적인 효과 두 가지 찾으러 가볼까요? 어디 있었어요? 선생님들 시험장에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선생님들 바로 권교사 바로 밑에 친절하게 자, 첫 번째 줄 뒤죠. 그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이제 하이라이트 갑니다. 선생님들은 부모님들과의 관계에서 자신감이 향상이 되고 손 떼시고 부모님들은 선생님들과 양방향적 의사소통이 더 원활해져 유치원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그래서 교사는 자신감을 형성할 수 있고 부모는 양방향적 의사소통으로 인해 유치원 일에 협력할 수가 있다. 이 두 가지 핵심을 가지고 교사, 부모 관계의 긍정적 효과를 작성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유아 부모 관계에서의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권교사 우리가 분석이 끝났고요. 바로 위에 민교사가 있고 바로 위에 그렇습니다. 권교사가 있죠. 그래서 교사가 준비해야 할 사항 세 가지 분석을 해놨죠. 자, 그 문장 바로 옆에 하이라이트 부모님들께서 의사소통 기술을 배우면 자녀의 눈높이에 맞춰 대화할 수 있어요. 하이라이트 요거 하나 부모의 의사소통 기술 눈높이 대화 또 하나는 유아들이 정서적으로 더 안정되고 사회적 능력 증진 하이라이트. 자, 이 한 가지 문장을 두 개의 내용으로 쪼개서 유아 부모 관계의 긍정적 효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선생님들? 조금 안심이 되세요? 자, 그러면 이 정답 쓰는 방법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세 번째 논제. 그렇습니다. 동그라미 1번은 이론 쓰면 되죠. 간단하게 말씀하면. 이론 쓰면 되는데 단 이때도 주의점은 뭐예요? 대화에 근거하라는 거, 즉 대화 내용과 관련이 있게 써야 한다라는 측면을 꼭 지켜야 되고요. 그래야 채점에서 유리하고요. 동그라미 2번. 자, 우리가 이 지문만, 제시문만 가지고 답을 쓴다면 그렇습니다. 방금 분석한 6가지를 가지고 각각 방금 분석한 6가지가 3가지 측면에서 2가지씩 분석한 거죠. 이 6가지를 각각 쓰시고 더하기 뒤에 본인의 논리적 사고에 따른 문장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1, 2번 정답 쓰기의 공통점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논제 3도 역시 대화 속에 답이 쏙쏙쏙 들어있어요. 그리고 본인의 논리적 사고력을 추가해서 쓰면 되는데요. 자, 역시 마찬가지 꼭 정해진 정답은 없다. 단 제한 조건이라는 대화에 근거하여라는 제한 조건을 맞추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시문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분석을 하면 이제 우리 전체 논술 100점 만점에 80점 정도는 끝난 거죠. 네, 여기까지 명확히 분석하면 이제 초안 쓰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답안지, 줄답안지, 바뀐 줄답안지에 우리가 50줄로 답을 쓰면 되죠. 자, 이제 네 번째 단계에서는 시험장에서 무엇을 분석했어요? 기억나시죠?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 정말 강조했죠, 올해. 자, 어디 하이라이트? 그렇죠. 첫 번째 줄, 주어진 답안지 면수 20매 이내에 맞게 서술하시오. 자, 그래서 전체 몇 줄 작성? 그렇죠. 전체 50줄 작성으로 미리 우리가 공지를 받았죠. 그래서 올해 가장 강조했던 거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께 합격 응원 마음으로 촬영한 영상에서 강조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시험장 약속 지키기 1번이었어요. 교직 논술 몇 줄 채우기? 50줄 채우기. 왜 그랬을까요? 채점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고지 답안지는 대략 우리가 1200자를 썼는데요. 줄답안지로 바뀌면서 글자 수가 줄었을까요? 늘어났을까요? 후자입니다.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대략 글씨 크기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대략 300자에서 500자 정도를 더 쓰도록 요구를 하기 때문에 올해 채점의 제1순위 형식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은 그렇습니다. 바로 줄 답안지를 채우는 거였죠. 그래서 약속 잘 지키고 오셨습니까? 네, 물론, 네, 50줄 다 채웠어요 라고 전화 주신 분도 계시지만, 많이 못 채웠어요 라고 전화 주신 분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이 있죠. 일단 50줄을 채우면 안심.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논술의 내용에서 점수를 어느 정도 받느냐가 중요하고요. 자, 50줄을 못 채웠어도, 네, 너무 불안해하지는 말자. 왜냐하면 첫 해이기 때문에 우리 많은 선생님들께서 50줄을 형식에 맞게 또 내용에 정확하게 다 채우기가 좀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50줄 채우기는 특별한 전략은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죠? 맞습니다. 꾸준한, 매일매일 꾸준한 연습이 정답이죠. 이 50줄로 바뀐 올해 첫 시험 보시느라고 선생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토닥토닥 사랑한다고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힘드셨을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 그렇죠. 5단계가 바로 배점으로 가서 뭐를 배분한다. 그렇습니다. 글자 수를 배분하는 거죠. 전체 몇 줄? 50줄. 자, 우리 암기합시다. 서론 몇 줄? 4줄. 결론 몇 줄? 4줄. 본론 몇 줄? 42줄. 오케이. 자, 그럼 본론이 몇 개? 3개. 점수는 몇 점? 5점, 4점, 6점. 가지수는 몇 가지? 5가지. 자, 그 다음에 또, 네, 4가지. 그 다음에 또 6가지. 자, 뭘 말씀드렸죠? 그렇죠. 논제. 그 다음에, 제한 조건. 그 다음에 배점. 마지막 가지수. 이 4가지를 고려해서 줄수를 배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전략을 알려드렸죠? 오케이. 논제 몇 개? 3개. 어떻게 해야 돼요? 42 나누기 3. 그러면 몇 줄씩 쓰면 돼요? 14줄씩 쓰면 돼요. 5점일 때 14줄씩. 자, 그럼 첫 번째 논제는 14줄. 오케이. 두 번째 논제는 4점이니까 2줄 빼서 12줄. 세 번째 논제는 6점으로 늘었으니까 2줄 뺀 거를 여기다 갖다 주죠. 16줄.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서론 몇 줄? 4줄. 본론 몇 줄? 각각 14줄, 12줄, 16줄, 결론 몇 줄? 4줄을 작성하셔도 좋고, 서론을, 본론이 자신이 있는 분들은 서론 3줄, 결론 3줄, 나머지를 본론으로 배분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줄수 배분은 배점, 논제, 제한 조건, 가지수 4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배분해야 하고, 네, 줄수 배분이 중요한 이유는 강의 중에 늘 강조한 거였죠. 네. 내용 점수 채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자, 우리 선생님들 5단계 여기까지가 바로 11월 7일 1차 네, 1교시 교직 논술 시험장에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분석하신 내용입니다. 자, 어떠세요? 네. 자, 올해 줄답안지로 바뀌었다라는 정말 어려운 문제 조건이 한 가지가 우리에게 과제였습니다. 따라서 올해의 점수는 전년도처럼 동일하게 예측하기가 어렵지요. 네, 그래서 줄답안지를 전체를 다 두 면을 못 채웠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네, 2차 준비로 고고 하셔야 되지요. 네, 잘 알고 계시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자, 1분 정도 커트할게요. 유치원 교육과정 A형, 그리고 형광펜 4가지, 그리고 볼펜 4가지 준비하십시오.